새벽 안개가 아직 궁궐을 덮고 있던 아침이었습니다. 연산군은 말없이 한 장의 교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흐르던 침묵이 끝나자 그는 차가운 목소리로 단 한마디를 내립니다. 모두 잡아들여라. 그 한마디와 함께 조선은 한왕의 복수로 피에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왕명이 떨어지자 궁궐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금군들은 횃불을 들고 대신들의 집으로 달려갔고 이유도 모른 채 끌려가는 관리들의 비명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어제까지 왕 곁에서 나라를 논하던 대신들은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왕은 왜 자신의 신하들부터 죽이기 시작한 것일까요?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고 반란이 일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조선의 수도 한양은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도 마주치지 못했고 자신의 이름이 불릴까 두려워 입을 닫았습니다. 모든 것은 10여 년 전 감춰진 한 비밀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을 조금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훗날 연산군이 되는 어린 세자는 자신이 평범한 왕자와 다르지 않다고 믿으며 자랐습니다. 하지만 궁궐 깊숙한 곳에는 누구도 쉽게 입에 올리지 못하는 이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어머니 패비윤씨였습니다. 패비윤씨는 한때 조선의 왕비였습니다. 그러나 궁중 권력 다툼 끝에 왕비 자리에서 쫓겨났고 결국 사약을 받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어린 연산군은 어머니가 왜 사라졌는지 마지막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그 진실을 알게 되는 순간 조선의 운명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왕위에 오른 연산군은 누구보다 침착해 보였습니다. 궁궐은 새로운 왕의 즉위를 축하했지만 축하의 웃음 뒤에는 아무도 입에 올리지 않는 이름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패비윤씨. 그 이름은 궁궐에서 가장 위험한 비밀이었습니다. 궁녀들은 서로 눈빛만 주고받았습니다. 늙은 대신들은 왕 앞에서 그 이름을 꺼내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누군가는 기록을 감추려 했고 누군가는 기억까지 묻어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숨겨진 진실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연산군의 손에 오래된 기록 하나가 놓였습니다. 낡은 종이를 펼칠수록 그의 표정은 조금씩 굳어졌습니다. 조용했던 방 안에는 종이를 넘기는 소리만 울려 퍼졌고 마침내 왕은 어머니의 마지막을 마주하게 됩니다. 기록을 읽던 연산군의 손이 천천히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은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왕은 어머니를 지키지 못했던 자신의 무력함보다 그 죽음을 막지 않았던 사람들을 먼저 떠올렸습니다. 며칠 뒤 다시 궁궐의 왕명이 울려 퍼집니다. 관련된 자들을 모두 찾아내라. 그 명령과 함께 폭수는 더 이상 마음속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조선 전체를 뒤흔들 피해 숙청이 현실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폐위와 죽음에 관련된 대신들의 이름을 하나씩 확인한 그는 즉시 체포를 명령했습니다. 왕의 분노 앞에서 신분도 공로도 누구 하나 방패가 될 수 없었습니다. 금군은 밤낮을 가리지 않고 움직였습니다. 대신들의 집에는 갑작스러운 체포 명령이 떨어졌고 가족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조선의 조정은 순식간에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숙청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세상을 떠난 대신들까지 죄를 물어 관직을 박탈하거나 명예를 거두었고 그들의 자손과 친족도 화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연산군의 폭수는 과거와 현재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역사적 사실 갑자사화에서는 관련 인물과 그 가문까지 처벌이 확대되었으며 이미 사망한 인물에 대해서도 추재가 이루어졌습니다. 조정에서는 누구도 왕을 말리지 못했습니다. 어제까지 함께 국정을 논하던 신하들이 하나둘 사라지자 남은 대신들은 서로를 의심하며 침묵했습니다. 왕 앞에서 입을 여는 것 자체가 목숨을 거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연산군은 복수가 끝나면 마음이 편해질 것이라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숙청이 계속될수록 조정은 더욱 황폐해졌고 백성들의 불안도 커져만 갔습니다. 왕의 분노는 이제 한 사람의 감정을 넘어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폭풍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숙청이 계속되자 조정은 더 이상 나라를 논하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대신들은 국정보다 자신의 목숨을 먼저 걱정했고 궁궐에는 충원 대신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왕의 분노는 조선의 정치를 조금씩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연산군은 의심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의 죽음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 조사했고 새로운 체포 명령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공포는 궁궐을 넘어 한양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백성들도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정치는 멈춰섰고 신하들은 서로를 믿지 못했습니다. 왕을 향한 두려움은 점점 커졌고 사람들은 조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복수에는 끝이 없었습니다. 한 사람을 처벌하면 또 다른 이름이 올라왔고 또 다른 처형이 이어졌습니다. 왕은 어머니의 억울함을 풀고자 했지만 남은 것은 끝없이 커져가는 공포뿐이었습니다. 궁궐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은 두려움이 아니라 결심이었습니다. 왕을 두려워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왕을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선은 또 하나의 피바람을 향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궁궐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아래에서는 또 다른 움직임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왕을 향한 두려움은 점점 분노로 바뀌었고 몇몇 대신들은 조선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선택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산군은 자신의 복수가 끝났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공포로 세운 권력은 오래 버티지 못했습니다. 숙청으로 무너진 조정은 더 이상 왕을 지탱하지 못했고 왕을 향한 신뢰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506년 결국 신하들은 칼을 들었습니다. 왕을 몰아내기 위한 거대한 반정이 시작되었고 연산군은 끝내 왕위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왕의 복수는 결국 자신의 왕자까지 무너뜨린 것입니다. 역사적 사실 갑자사화는 1504년에 일어났고 1506년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은 폐위되었습니다. 갑자사화는 단순한 정치 숙청이 아니었습니다. 한 사람의 분노가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고 조선의 정치를 흔들었으며 결국 왕 자신의 운명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복수는 끝났지만 그 대가는 너무도 컸습니다. 연산군은 복수를 끝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복수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왕의 피해 숙청은 결국 왕 자신을 향한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왕을 끌어내린 사람들은 왜 목숨을 걸었을까요? 그 답은 다음 이야기 중종 반정에서 이어집니다.